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매뉴얼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매뉴얼이 없으니까 누가 해주는 말만 듣고 신문 기사에 나오는 말만 믿고 전문가가 하는 말만 듣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만 운 좋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90%가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것이겠죠. 우리의 매뉴얼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마이너스 3% 전략을 전량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부자의 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네이레브 매뉴얼과 QQQ 분산 투자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QQQ 분산 투자 검증을 마치고 드는 생각이 우리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QQQ 분산 투자 검증 과정에서 네이레브 매뉴얼에 한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을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분명히 있으며 그 길을 찾아 함께 달려가자, 실천해 가자라는 것을 모토로 네이레브라는 책에 나오는 주식 투자 매뉴얼에 영감을 얻어 해당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검증하였습니다. 과연 주식 투자에 매뉴얼이 맞냐 하시면서 회의적인 분들도 계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딱히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팩데이터 검증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것을 매뉴얼화하기에는 어폐가 있다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매뉴얼, 투자 공식, 투자 원칙은 필요하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매뉴얼이냐고요? 바로 우리들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들의 수준에 맞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우며 우리들이 실천 가능한 투자 매뉴얼, 공식,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 매뉴얼을 당장에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매뉴얼, 공식이 맞다,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없고 투자의 원칙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 원칙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해당 행위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지 않기 위한 수단인 셈이죠. 예를 들면 회사에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 매뉴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특히 내가 그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에 아주 감사할 것입니다. 물론 그 업무에 도가 튼 사람들이라면 매뉴얼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심자들은 그 매뉴얼을 토대로 빠르게 업무를 습득할 것이고 빠르게 업무의 도를 알아가게 되겠죠? 제 채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견제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많을수록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면 신규 직원이 왔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해당 직원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아주 겸손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시키는 일에 순순히 따릅니다. 자, 여기서 문제. 정말 똑똑한 선배라면 그 직원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도 그 신규 직원이 내가 하는 일에 적당히 도움이 될 정도지만 나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적당히 알려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소스는 아마 애매하게 표현해서 그 신규 직원이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겠죠? 똑똑한 선배라면 신규 직원에게 절대 매뉴얼을 주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말 안 합니다. 설사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매뉴얼 봐도 몰라. 해봐야 알아. 라고 하며 매뉴얼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을 보고 빠르게 업무를 습득하게 된다면 그 신규 직원은 선배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신규 직원조차 매뉴얼보다는 그 똑똑한 선배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매뉴얼을 찾지도 않죠. 왜냐하면 매뉴얼보다 그 똑똑한 선배님이 더 믿음이 가거든요. 매뉴얼이 영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좋겠는데 보통 매뉴얼은 상당히 두꺼운 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도 싫겠죠. 물론 그 똑똑한 선배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보다도 더 쉽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똑한 선배라면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정말 똑똑한 신규 직원이라면 분명히 묵묵히 매뉴얼을 정독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매뉴얼이 없다면, 그리고 매뉴얼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 매뉴얼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업무가 숙달되기 전까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까먹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고 업무를 할 때마다 계속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똑똑한 사람에게 의지도 할 것입니다. 빠르게 업무를 습득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죠? 대부분의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매뉴얼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매뉴얼이 없으니까 누가 해주는 말만 듣고, 신문 기사에 나오는 말만 믿고, 전문가가 하는 말만 듣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만 운 좋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90%가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것이겠죠? 우리의 매뉴얼 작업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개념을 명확히 잡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몰라서 실수하는 것들을 방지함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의부 매뉴얼을 계속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했고요.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대해서도 증명을 하였습니다. 증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위기를 단지 회피하는 게 최선일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증명 과정에서는 위기 시에는 더욱 적극적인 매수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 과연 전량 매도가 최선일까? 라는 것입니다. 저의 증명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매도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워렌 버핏의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게 되면 매도하는 상황은 아예 배제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매도하게 되면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생겨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QQQ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저런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부자회사원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내일의부 매뉴얼과 부자회사원 매뉴얼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의부 매뉴얼에서는 나스닥 마이너스 3%시 전량 매도하고 22거래일 또는 44거래일 후 8거래일 상승 등으로 전량 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회사원 매뉴얼에서는 자산의 일부에만 마삼 전략을 적용하고 분할 매수하는 경우에는 마삼 전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일의부 매뉴얼은 위기시에 회피하는 전략이고 위기시에 휴식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부자회사원 매뉴얼은 위기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위기시에 더욱더 전력 투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매뉴얼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일의부 매뉴얼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에 아주 적극적이라서 양도세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자회사원 매뉴얼은 손실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매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고요. 따라서 양도세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부 매뉴얼은 초기 투자 자금만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정금려가 있는 회사원들에게는 불리하겠죠? 하지만 부자회사원 매뉴얼은 분할 투자를 기초로 월 몇십만원 투자를 계산하였습니다. 고정교부가 있는 회사원들의 장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내일의부 매뉴얼은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을 기준으로 하였고요. 부자회사원 매뉴얼은 일단 QQQ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뉴얼 자체의 논리성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부자회사원 매뉴얼은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내일의부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기가 상당히 용이했죠. 하지만 부자회사원 매뉴얼은 내일의부 매뉴얼보다 더 실행이 쉽습니다. 자, 이제 부자회사원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대전제는 3가지를 설정하였고요. 해당 대전제가 맞다는 가정이라면 제 매뉴얼은 100% 참외 명제값을 갖습니다. 첫 번째, 주가는 우상향한다. 주가는 우상향한다라는 말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으로는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나 QQQ 등 ETF 투자가 있겠죠. 두 번째,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투자 고수들의 조언입니다. 그것을 반영을 했고요. 세 번째,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일단 매뉴얼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어설픈 예측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전제 조건을 깔았습니다. 자, 이 3가지 전제 조건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부자회사원 매뉴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가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명심한다. 주식 초보가 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상승할 때는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 매수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요. 고정 수입이 있고 부자 회사원의 매뉴얼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식은 100% 이익 보는 게임입니다. 100% 이익 보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전제에 의해서 손해보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익의 창출은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추가 수익 창출은 매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수익의 창출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요. 주가 하락 시에는 매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매도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전제에 의거해서 매도하는 경우는 배제해야 되지만 제약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매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매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주식은 보유하거나 매수해야 하며 매도는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유는 분할 매수 방법을 통해서 진행한다. 레버리지는 불가합니다. 분할 매수 금액은 한 달의 절약 또는 저축 가능한 금액으로 합니다. 분할 매수 금액은 절대 고정 수입의 일부로 구성하게 되고요. 대출 등의 레버리지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는 월급을 받는 매월 25일로 정해도 되지만 되도록 하락하는 날에 사도록 합니다. 월초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날에 매수하게 되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 시에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자, 그렇다면 위기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기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폭락도 결국 주가 하락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락하는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 자금을 확보해서 매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도한 후에 매도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산 감소를 방지하면서도 추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대전제에 부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매도했다가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것이 이익을 본 부분을 모두 상쇄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익을 본 부분이 상쇄되기 전에 반드시 매수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네이레브 말뚝박기 전략과 부자회사원 추가 매뉴얼이 있지만 두 매뉴얼 모두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뉴얼을 도출하기까지 검증했던 결과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공통적으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 투자를 적용했고 총 투자 금액은 7,440만 원이 됩니다. 총 248회 30만원씩 투자를 하였습니다. 네이레브의 월별 투자 방법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이 방법은 위기시 회피하는 방법이고요. 월 30만원씩 월 말에 분할 투자합니다. 마삼이 뜨면 전량 매도 했고요. 위기 회피 기간 동안 분할 투자 금액은 계속 모아놨다가 전량 매수할 때 함께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자산은 2억 7,100만 원이 되었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10.72%입니다. 부자회사원 매뉴얼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위기에 상관없이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QQQ에 월 30만 원씩 월 말에 분할 투자합니다. 그 결과 최종 자산은 3억 2,900만 원이 되었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12.12%입니다. 자, 그리고 부자회사원 매뉴얼에 위기 시에만 투자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QQQ에 마이너스 2% 이상 하락 시에만 30만 원씩 분할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자산은 3억 4,800만 원이 되었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12.42%입니다. 부자회사원 매뉴얼에 몰빵 투자 방법을 적용해 봤습니다.
큰 위기에 크게 투자하는 방식을 검증해보고 싶어서 해봤고요. QQQ의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 시 827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년간 총 9회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그 결과 최종 자산은 3억 5,1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해당 투자법은 20년간 마이너스 10%가 몇 번 뜰 것인지 예측해야 하는 투자법이고요. 위기 시에 적극적인 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해본 것이니까 이 방법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마이너스 3% 전략을 전량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매도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도하게 되는 네이레브 매뉴얼을 아예 폐기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네이레브 전략을 적용을 하되 초기 투자 금액을 7,440만원으로 해서 한번 검증을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종 자산이 11억 9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20.7%죠. 그래서 제가 네이레브 투자 방법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초기 투자 금액에는 적용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이레브 매뉴얼하고 부자회 해서원 매뉴얼하고 한번 섞어봤어요. 그러니까 QQQ에 월 30만원씩 분할 투자를 하되 마이너스 3%가 뜨면 전량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 회피 기간에도 월 30만원씩 꾸준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익률이 제일 좋을 줄 알았는데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최종 자산이 2억 5,900만원이 되었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이레브 투자 방법은 분할 매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일단 우리가 명확히 실천해야 하는 것은 꾸준히 보유하는 것입니다. 즉 꾸준히 사 모으는 것입니다. 비싸든 싸든 한 달에 얼마씩 꼭 투자하자입니다. 한 달에. 너무 간격이 좁아져도 몰빵 투자가 돼버리고요. 한 달에 얼마간 투자를 하는 것이 일단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우리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월급이 나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나오니까 월급날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뉴얼을 꼭 숙지해 주시고요. 한번 몇 번을 곱씹어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부자회사원 채널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결국 우리가 부자회사원이다 라는 취지에서 인사말을 안녕하세요 부자회사원입니다 해서 부자회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로 바꿨거든요. 저는 정말 잘 바꾼 것 같고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